네, 오늘은 이제 종아리 통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종아리 통증이 왔을 때 그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종아리 통증이 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어디에 통증이 나타난다. 종아리에 통증이 있다. 허리에 통증이 있다. 근데 허리도 허리 중앙이 아프냐, 좀 밑에 허리 엉치 쪽으로 아프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팔이 아파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다리가 아파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종아리가 아픈 경우, 아킬레스건이 아픈 경우, 발바닥이 아픈 거 다 다릅니다. 원인이 다 달라요. 원인이 다르다는 얘기는 치료법도 다르고, 치료법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한의학에서는 그냥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해서 통증을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아리 통증인데요. 종아리 통증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아요. 근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그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종아리가 뭉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종아리가 당긴다는 사람도 있고요. 뭉치는 거하고 당기는 건 또 달라요, 치료법이. 또 절인되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 거, 여성이 다리가 붓는 거 왜 부을까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검사상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성이 붓는 거, 다리가 붓는다 이런 경우에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리가 아플 때, 종아리가 아플 때 뭐 그게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병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또 동맥경화증, 야간 근육경련, 하지부종,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이 다 종아리 통증의 양상이면서 그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병명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통증의 원인을 보면 비위가 운행이 안 되는 경우에 종아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위가 운행이 안 된다. 어려운 얘기죠. 얼굴이 넓적한 사람, 또 얼굴이 노란 사람, 입술이 두툼한데 야무지지 못한 사람, 네, 얼굴에 때가 많은 사람. 때를 안 밀었나? 왜 때가 많지? 얼굴이 때가 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수를 해도 때가 낀 것 같아. 이게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위에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종아리 통증이 옵니다. 그럴 때는 물론 나타난 증상이 동반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얼굴에 때가 낀 것을 보지 않고서는 전혀 치료법이 나타날 수가 없죠. 아무리 한약을 써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진통제를 써도 안 되고 물리치료를 해도 될 수가 없죠. 이것은 비위를 운행시키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위가 운행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턱이 주걱턱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아리 통증은 없지만 소화가 안 된다는 경우에는 비위에서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역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함했다는 것은 냉한 겁니다. 찬 겁니다. 대개 주걱턱이 나오고 턱이 이렇게 나오고 아랫입술이 두툼하고 이런 사람들은 배가 찬 사람입니다. 차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 운행이 안 된다. 그래서 비위가 운행이 안 돼서 종아리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종아리 통증이 어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혈이라는 것은 타박, 교통사고 또는 수술, 소파 수술이라든지 자궁 수술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에 의해서 어혈이 생기는데 이때 종아리 통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보다 밤에 심한 게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어혈이라고 그랬죠. 어혈이라는 것은 밤에 심할 뿐만 아니라 허리 이하에 병이 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종아리도 허리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어혈에 의해서 밤에 야간에 종아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혈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혈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술을 하고 타박을 입고 이래도 통증이 밤에 안 나타나는, 어혈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 코보다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이 좀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또 눈이 큰 사람입니다. 또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미인형입니다. 미인은 미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수술 뒤에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어혈이 안 생깁니다. 출산 후에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아리 통증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색대야라고 그랬어요. 여성이 냉대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색대야라는 게 있습니다. 오색대야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대야가 나오면 대개 투명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얗게 비지박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대야가 피색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푸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누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게 나오냐, 누렇게 나오냐, 붉게 나오냐, 푸르게 나오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릅니다. 이것을 오색대야라고 합니다. 이 오색대야가 있으면 바로 종아리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굵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허벅지 종아리가 굵습니다. 다리가 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부은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부푼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유난히 크고 종아리가 굵은 사람들은 냉대야가 나올 경우에 반드시 한방치료를 받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다리가 굵어지느냐?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죠. 찬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은 자궁이 냉한 겁니다. 그래서 냉해서 순환이 안 돼서 부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종아리 통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냉대야가 나타나는데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오이 썩은 것 같이 나와? 이거 내가 자궁암 아니야? 하열같이 검푸른 이런 색깔의 냉대야가 나와?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되게 하면 다리가 스림해지면서 종아리에 통증이 줄어들고 오색대야가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